오늘 3월 18일 첫 번째는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실 거냐면 줌에 대한 가상 배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줌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실제로 이제 줌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줌에서 보시면 지금처럼 여기 화면을 제가 껐어요. 비디오 화면, 그 다음 오디오 화면도 껐는데 줌이라는 걸 사용을 할 때 가상 배경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줌 실행하시고 나서 줌에 대한 회원 가입을 실행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 가상 배경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비디오 시작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디오 시작에 보시면은 보통은 저희가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내 얼굴이 나오는데 가상의 배경을 쓰겠다. 그러면 비디오 더보기 이렇게 위로 된 꺽쇠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 배경 선택. 가상 배경 선택을 터치하고 들어오세요. 가상 배경 선택을 하고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배경 및 필터, 배경 및 필터에서 배경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 하나 선택, 가상 배경 지금은 이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플러스 추가하셔서 이제 다른 걸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가상 배경으로 바뀌세요. 가상 배경으로 바뀌니까 이제 하시는 방법은 사실 바꾸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가상 배경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 보통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하고 회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셨는데 만약에 나는 내 얼굴 대신에 배경을 다른 걸 쓰고 싶다 할 때는 줌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 내 아이디, 내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나서 가상 배경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로그인 하시고 가상 배경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상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하단에 비디오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비디오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가상 배경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비디오 시작에 옆에 더보기 메뉴 눌러주시고 가상 배경 선택하시면 돼요. 가상 배경 선택하셔서 배경을 가상 배경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비디오 설정은 어떤 거냐면 어떤 비디오를 쓸지예요. 어떤 비디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카메라를 HD 웹캠 C270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비디오 중에서 하나를 쓰시는 거세요. 그래서 가상 배경에서 변경 가능하고 비디오에서 어떤 비디오를 선택을 하실지 이 비디오는 보통 내가 줌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선택돼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사항은 요거였어요. 줌에서 가상 배경은 로그인 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줌은 이제 닫고 나갈게요. 줌은 창 빠져나오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실 내용은 뭐냐면 키오스크 중에서 ATM기를 사용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요즘은 ATM기를 사용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시고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이건 컴퓨터로 하시는 거죠. 컴퓨터,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입금, 출금은 참 안 되겠구나. 송금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계좌 이체하시는 것들은 다 여기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내가 보통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고요. ATM기에 가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통장을 넣어서 쓰실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하실지 무통장, 무카드로 하실지예요. 그럼 우리 실제 KT 키오스크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앱스로 들어가실 거고요. 앱스. 두 번째는 KT 키오스크의 터치. KT 키오스크 터치. 그 다음 세 번째가 로딩 중이라고 나오고요. 로딩이 끝나시면은 키오스크 체험을 누르실 거예요. 키오스크 체험, 키오스크 체험 교육, 터치. 그럼 패스트푸드부터 병원까지 있으시고 그 중에서 우리는 ATM을 할 거예요. ATM에 터치. 그럼 여기서 예금 인출부터 해외 송금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교육용 앱이니까 첫 번째 예금 인출, 두 번째 계좌 이체, 세 번째 지로 공과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기계에 가서는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한 개 터치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예금 인출로 할게요. 첫 번째 ATM 예금 인출. 예금 인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금 인출에 터치. 그 다음 거래 선택에서 카드 출금을 할 거냐, 통장 출금을 할 거냐, 스마트 앱 출금을 할 거냐인데 저희는 카드 출금에 터치하실 거예요. 카드 출금 터치. 카드를 넣으신 후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를 투입구 방향에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에 한 번만 터치. 확인 버튼 한번 터치하셨고요. 이제 카드 비밀번호 4자리 1, 2, 3, 4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씩 지워져요. 3, 4 나는 정정을 누를 거다. 정정은 한꺼번에 지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누르셨고요. 확인에 터치. 확인에 터치하시면 금액을 내가 얼마를 찾을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나는 5만 원을 찾을 거야. 5만 원. 30만 원을 찾을 거야. 30만 원. 금액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5만 원에 터치. 그럼 찾으시는 금액의 내용입니다. 5만 원이 맞는지 현금으로 하는지 수표로 하는지도 확인이 됐고요. 우리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누를 거예요. 확인에 터치.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메시지 나오실 거고요. 이제 거래가 다 끝나셨으니까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래한 금액은 5만 원, 잔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잔액이 얼마 하고 나오면 예 버튼을 한번 터치, 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드 명세표 받으시고 그 다음 내가 예금 인출을 눌렀으니까 5만 원 받으시고 소지품 챙기셔서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금 인출을 하시는 거는 지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무통장 무카드, 즉 주민등록번호로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금 인출부터 우리 카드 비밀번호 쓰는 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금 인출 터치, 카드 출금 터치, 카드 투입구에 삽입, 확인 터치,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셨으면 확인에 터치, 출금 금액, 출금할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 터치, 찾으시는 금액의 내용입니다. 30만 원 확인 터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메시지 끝나실 거고요.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래한 금액 얼마, 거래 후 잔액 얼마, 수수료 얼마. 예, 터치.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시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금 인출했으니까 30만 원 출력하셨고 이제 카드랑 명세표 받으시고 소지품 챙기셔서 이제 직장으로 가시던 가정으로 가시던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예금 인출이잖아요. 계좌 이체. 요 계좌 이체가 우리가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죠. 가능함.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신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개인정보 기본적인 사항 다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통장에 로그인 하시려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처음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건 인증서도 필요하시고요. 인증서 비밀번호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가입하실 때 통장 비밀번호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집에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내 가족이 만들고 이럴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타인이 만든다고 하실 때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은 강의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계좌 이체를 하실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실 거니까 첫 번째 계좌 이체 터치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계좌 이체 터치 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주셔야 되니까 카드나 통장 넣어 주시고 확인 삽입 후에 확인 비밀번호 4자리 하나 둘 셋 넷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의 은행 선택하셔야 되니까 나는 K뱅크를 선택을 했어요. K뱅크 선택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11자리 입력하래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0, 1 해서 11자리 입력하셨고요. 입력이 끝나셨으면 확인에 터치.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할 금액. 나는 5만 원을 이체할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에 터치.
상대방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첫 번째 입금은행은 K뱅크, 입금은행은 K뱅크고요. 받는 사람, 즉 받는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 금액은 얼마를 제가 이체를 할 거냐면 5만 원을 할 거고요. 수수료는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에 터치. 확인에 가셔서 한번 터치.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나오실 거고요. 명세표 받으시겠습니까? 5만 원 송금하고 나서 남는 금액. 그 다음 아래쪽에 예 터치. 카드와 명세표 받으시고 소지품 챙기시면 모두 끝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가 뭐냐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 방법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좌이체 터치, 카드 통장 삽입, 그리고 확인,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확인, 은행 선택, 송금할, 이체할 은행 선택, K뱅크 터치, 계좌번호 11자리 입력, 계좌번호 11자리 입력하셨으면 확인, 터치, 이체할 금액, 터치 20만 원, 거래 내용 확인, 입금은행은 K뱅크, 성명은 받는 사람의 성명은 홍길동, 금액은 20만 원, 수수료는 0원, 마지막에 확인에 터치, 마지막 확인 터치. 잠시 기다려 주세요. 명세표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눌러주시고요. 카드와 명세표 받으시고 소지품 챙기시면 모두 끝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가 뭐냐면 계좌 이체 방법이세요. 계좌 이체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이체 하실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계좌 이체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은 가능하지만 이제 강좌 시간에는 조금 불가능하다는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키오스크에서는 ATM을 해봤어요. ATM을 해봤는데 ATM이 뭐냐면 자동화 기기잖아요. 자동화 기기에서 예금도 인출할 수 있고 예금 조회도 할 수 있고 통장 정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송금도 되고 신용카드 지로 공과금 납부 여부도 다 가능해요. 이게 ATM 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ATM 기에서 이건 지금 키오스크잖아요. 키오스크 프로그램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실 때는 하단에 있는 뒤로 가기 해서 홈으로 빠져나오세요. 홈으로 빠져나오시고 이번에는 이제 공지했던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예매를 하실 거예요. 예매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예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다운을 받으시냐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통 받으시면 돼요. 플레이 스토어 가서 앱을 다운 받으시고요. 이 플레이 스토어는 대부분 저희가 쓰는 삼성, LG 폰이고요. 혹시 나는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돼요. 앱스토어. 우리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는 다 똑같은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 상점이라는 뜻이고요. 상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이제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마트 같은 데가 스토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받으실 거예요. 검색을 해서 받으실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차 앱을 받겠다. 그러면 기차 앱, 영화표를 예매하는 앱을 받겠다. 영화표 이렇게 다 다르겠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까 키오스크에서 있었던 기차 앱을 한번 설치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번만 터치, 플레이스토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앱 게임을 검색하세요. 앱 게임을 검색하세요가 나오면 터치 한번 하셔서 코레일톡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검색 결과 중에서 코레일톡을 터치, 다음 터치. 그러면 설치할 건지 업데이트 할 건지 열기 할 건지 사용할 건지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설치 버튼 누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열기. 근데 나는 중간에 업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 후에 열어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나오신 분들은 설치, 터치. 업데이트 나오신 분들은 업데이트, 터치 한번 해주세요. 설치 또는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되는 동안 두 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설치는 설치하신 후 설치하세요. 이러한 의미고요. 설치하세요. 두 번째 업데이트는 설치는 완료됐으니까 업데이트 후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세요. 다음 세 번째는 열기는 설치는 완료됐고요. 그냥 열기하시라는 뜻이고요. 열기하여 사용하세요. 마지막에 네 번째 사용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시면 업데이트와 열기로 다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열기가 나오면 그냥 열기 누르시고요. 업데이트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열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가 이제 얼추 끝나셨으니까 열기 버튼 한번 터치.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공지사항이 나왔고요. 코로나19 생활방역 공지사항이 나오셨고요. 공지사항이 나오면 닫기 하시고 혹시 그 전에 컨텐츠 사용 여부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컨텐츠 사용 여부가 나올 경우 허용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허용을 하셔야지만 이 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허용에 터치하신 다음에 이 공지사항 나오면 닫기 한번 해주세요. 닫기. 이제 출발해서 우리 조회하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갈 거예요. 용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앱을 처음에 설치하시면 여기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울, 부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서울 터치 여기서 영명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서울, 부산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다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서울, 도착역, 영등포면 영등포, 서대전이면 서대전 그런 것처럼 부산에 터치.
두 번째는 날짜 선택할 거니까 날짜 터치 20일, 3월 20일 일요일 날 터치하시고 승객 및 좌석수의 터치. 그러면 을은 2명을 할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을은 2명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차 조회하기에 터치. 열차 조회하기에 터치하시면 시간대별로 좌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KTX 001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부산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나는 5시 15분 차를 탈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가 아니고 금액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금액에 가셔서 터치. 그러면 시간대 중에서 금액에서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금액에서 한번 터치.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금액 터치. 마일리지 이용 안내 나오시면 확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예매하기 한번 누를게요. 예매 터치. 예매 터치를 하시면 회원으로 예매를 할 거냐 비회원으로 예매를 할 거냐 물어봐요. 저희는 비회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비회원의 터치. 그럼 첫 번째 이제 이름부터 쓰라고 나와요. 내 이름, 입력, 전화번호, 입력, 내 이름 입력, 전화번호 입력. 그다음 비밀번호는 5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5자리니까 1, 2, 3, 4, 5. 똑같은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되니까 1, 2, 3, 4, 5. 1, 2, 3, 4, 5 누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에 터치. 그러면 우리 이름, 전화번호 나오고 수집 동의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 터치. 이제 결제를 하시래요. 봤더니만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월 20일 2장인데 KTX 001호에 5시 15분에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실은 어디냐면 7호차 4A 일반실 7호차 4B. 아까 제가 좌석을 선택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차표를 예매하실 때 그냥 예매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예매를 누르시면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나오세요. 내가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예매를 바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이제 결제하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금액 얼마 나올 거고요. 결제할 정보 나오면 다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는 카드 결제, 간편 결제할 건데 혹시 내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페이, 신한플레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간편 결제를 하시고 그게 아닐 때는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 결제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첫 번째는 카드 16자리 입력, 두 번째는 유효기간을 월 연순으로 입력, 세 번째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 2, 3, 4다. 그러면 1, 2 이런 식으로. 다음 카드가 개인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번호. 인증번호는 뭐냐면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라는 뜻이고요.
일시불 하실지 할부하실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 한번 하신 다음에 결제 발권을 하시면 돼요. 결제 발권을 하시면 지금 몇 호차에 몇 번의 좌석이 우리 예매가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요 예매가 끝나시면은 어디로 예매가 안내 메시지가 오실 수 있냐면 카카오톡으로도 오실 수 있고요. 우리 예매 정보에서 그냥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결제하기 하셨어요. 순서대로 뒤로 가기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제 코레일톡 뒤로 오실 거고요. 코레일톡에서 열기 터치, 열기 터치. 그럼 이제 출발해서 우리 좌석 선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출발 터치, 용산 터치, 도착 터치, 광주 송정 터치, 출발 일자 터치, 23일 다음 주 수요일 터치, 승객 연령 및 좌석수 터치, 어른이 2명, 어린이가 1명, 경로 1명, 열차 조회하기 터치. 그럼 이용 안내 메시지가 나오실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시간대를 선택을 하실 건데 우리 아까 서울 부산은 첫 번째잖아요. 스크롤을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주세요. 올렸다 내렸다 하셔서 나는 1시 32분 거를 갈 거예요. 1시 32분에 용산 출발, 광주 송정 도착 터치. 그다음 마일리지 이용 안내 나오시면 확인 터치. 그 다음에 이제 좌석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아까는 좌석 선택 안 해도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좌석 선택을 해볼 거예요. 좌석 선택.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매를 누르시면 바로 좌석을 자동으로 부여하고요. 내가 원하는 좌석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좌석 선택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좌석 선택 터치. 그러면 18호차에 18호차고요. 총 좌석 수는 50석. 나는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4개 선택할 거니까 첫 번째는 좌석 선택, 두 번째는 선택 완료 하시면 돼요. 선택 완료. 그러면 선택해 볼게요. 15시, 15D, 14시, 14D, 선택 완료. 선택 완료에 터치. 그러면 좌석이 선택이 됐어요. 좌석이 다 선택이 됐으니까 예매 버튼에 가셔서 한 번만 터치. 그럼 회원가입 해서야 할지 회원가입 아닐지.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마일리지 같은 게 우리가 마일리지 점수가 쌓여서 나중에 기차표 예매하실 때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회원으로 하시면 마일리지 혜택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비회원으로 할 거예요. 비회원으로 할 거니까 비회원 터치. 첫 번째 이름 홍길동, 두 번째 전화번호 010-1234-1234. 그다음 비밀번호 5자리 입력 12345 12345. 아래쪽에 확인 버튼에 터치. 이용 안내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나오면 체크, 네, 터치. 승차권 확인 정보가 나올 거고요. 승차권 확인 정보 확인하시는데 일반실 18호차부터 18호차 14시부터 15D까지 확인되셨으면 결제하기 터치. 결제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터치. 카드 결제 터치. 카드 유효기간 16자리 입력.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유효기간 월부터 연순으로 입력.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 개인카드인지 법인카드인지 터치. 인증번호는 카드 소유자의 주민번호 앞에 6자리 터치, 입력. 그 다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 결제 발권에 터치. 결제 발권 터치하시면 모두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카드를 별도로 등록 안 하셔도 KTX 또는 SRT 표 예매가 가능하세요. 우리 뒤로 빠져나가 볼게요. 뒤로 빠져나가실 때는 뒤로 가기 순서대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은 홈 화면으로 나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앱을 설치를 하시면 비회원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비회원으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열차에서 KTX나 SRT는 비회원으로 예매가 가능하세요. 비회원 예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표예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등등도 비회원으로 예매가 가능하세요. 여기는 비회원 예매 가능한 앱들이에요. 앱. 첫 번째는 열차고요. 두 번째는 영화표예요. 영화표. 그러면 열차하고 영화표 예매를 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열차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했어요. 스마트폰 또는 일반 컴퓨터에서 예매 후 바로 그냥 기차에 오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키오스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따로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내가 가서 키오스크에서 발권해야지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키오스크에서 발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차는 비회원으로 예매가 가능한데 스마트폰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예매를 했어요. 그러면 키오스크에서 발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영화표. 영화표는 예매를 하시는데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예매 후 이거는 영화관의 키오스크에 가셔서 발권을 진행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발권만 하시는 거고 다시 예매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발권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차표는 그냥 바로 올라타셔도 되잖아요. 기차에. 근데 영화는 따로 발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고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한데 두 개 다
뭐냐면 비회원으로 예매가 가능한 앱들이고요. 비회원 예매가 가능한 앱이고, 그 다음에 우리 ATM기는 이제 은행에 창구에 가지 않고 은행 키오스크에서 입출금 외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안 가고 모바일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스마트 뱅킹,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컴퓨터에서 하는 인터넷 뱅킹은 가능한데 단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강좌가 조금 불가능해서 강의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모바일 뱅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출금하는 거는 물론 안 되겠죠. 출금은 안 되지만 이제 이체하시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어디로 출금을 했는지, 어디에서 입금됐는지는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 오늘 하신 내용들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줌 가상 배경을 바꾸시는 방법은 줌의 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줌의 회원 가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단의 비디오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가상 배경에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회원 가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키오스크에서는 어떤 거를 했냐면 우리 ATM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뽑거나 또는 입금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앱을 설치를 해서 예매를 했는데, 저희는 어떤 앱을 했냐면 열차 같은 경우는 KTX, SRT 이러한 앱들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롯데시네마, 그 다음에 우리 메가박스, 그 다음에 CGV 등에서 다 예매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버스, 시외버스, 코버스, 시내버스 이런 앱들을 설치를 해서 예매가 가능해요. 앱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SRT를 자주 써요. 근데 우리 강의 시간에는 KTX잖아요. 그러면 KTX는 지우시고 SRT를 설치를 하시는 거고, 우리 집에서 메가박스가 가까워요. 그러면 메가박스 앱을 설치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버스 탈 일이 많아요. 근데 나는 죄송해요. 시내버스라고 적었네. 시외버스, 그다음 고속버스인데 고속버스를 자주 타요. 그러면 고속버스 코버스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배달이 필요해. 그럼 배달 앱을 설치하시는 거. 나는 어디 매장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야 돼요. 이디야 커피 앱을 설치해. 아니면 뭐 스타벅스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영화를 볼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예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CGV면 CGV 앱을 설치를 하고, 롯데시네마면 롯데시네마 앱을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화관을 세 군데 다 가요. 그러면 세 군데 다 설치하시는 거고, 나는 예매를 굳이 안 하고 그냥 극장에 가서 키오스크나 창구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앱 설치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열차도 마찬가지로 KTX를 사용하실지 그 다음에 SRT를 사용하실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앱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은 순서대로 다 설치가 되는 거죠. 보시면 제 걸 참고로 보면은 일단 저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 앱,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앱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KT 앱도 설치되어 있죠. 키네마스터, 메가박스, 캐시워크,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 배달의 민족, 비바비디오, 네이버 마이박스, 뭐 스타벅스, 멸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설치한 앱들이에요. 설치해서 쿠브도 설치해서 썼고 뭐 유튜브 스튜디오도 설치해서 썼어요. 굉장히 많은 앱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를 매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데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한 거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으면 나중에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필요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설치된 거 외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앱이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16개, 19개잖아요. 여기도 15개 정도, 여기는 9개, 여기는 3, 4, 12, 15개.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15개씩 4페이지, 5페이지니까 4페이지만 해도 벌써 60개잖아요. 앱이 지금 제가 설치한 게 100개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100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앱이 설치가 되면은 그 앱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한 거는 줌의 배경을 선정하는 거, 키오스크에서는 ATM기, 예매는 KTX 앱을 예매를 한번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 카카오톡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에 남기시면은 그거를 먼저 할 건데,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좋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좋은 거니까, 이제 궁금하셨던 거,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진행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카톡에 써주시면 제가 맞춰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카카오톡에 설명 남기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에 다시 해드릴 거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꼭 카카오톡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요 3가지 진행했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출석 인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출석 인사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